두 번째 자본주의 유형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업 자본주의가 아니라요. 이번에는 산업 자본주의입니다. 산업 자본주의는 18세기 초반부터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1920년대까지는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때 산업 자본주의라는 것이 발생한 계기를 조금 얘기 드려보자면, 일단 시민혁명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과서에는 시민혁명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산업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민간의 어떤 자유를 좀 보장해주자라고 하는 그 어떤 자본주의 형태이기 때문에 시민혁명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왔던 경제학자 중 한 명인 애덤 스미스가 과도하게 국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어떤 과도한 국가 중심의 권력,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것들이 결국은 간접적으로 시민혁명에서 얘기를 하는 어떤 시민으로부터의 어떤 권리 분산, 이런 것들이랑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애덤 스미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고기, 술, 빵 등의 판매자가 베푸는 친절이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다. 그러다 그들의 이기심과 저들의 이기심이 모여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고, 각자가 의도치 않게 본인들이 어떤 의도를 충족시키는 그런 어떤 경제 활동이 일어나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서로가 서로 돈을 더 벌고 싶다, 이윤을 창출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마침 그 욕심과 욕심이 모이더니 각자의 욕심이 서로가 충족이 되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빵을 팔아서 돈을 남기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그 빵을 사 먹고 싶어 하는 거죠. 네. 아주 간단한 얘기 같아 보이지만 이 당시에는 상당히 획기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결국은 이런 애덤 스미스 중심의 산업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경제 활동을 보다 중시했다라는 어떤 시사점이 있고요. 더 중요한 어떤 역사적 계기를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자면, 산업 자본주의에서 산업혁명입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아저씨는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아저씨인데요. 증기기관을 최초로 발명시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1차 산업혁명이죠. 1차 산업혁명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거예요. 증기기관이 발달하면서 결국에는 공학적인 요소의 어떤 기계들이 많이 발달을 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만 하던 어떤 일들을 기계에게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량 생산 체제가 구축이 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서 비약적으로 사람들이 부의 축적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부를 축적하는 도시 상공인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경제활동 자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재산권 보장, 사유재산 보장 같은 것들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 사람들이 자유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경제사상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유방임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눈치를 채셨어야 해요. 자유라고 하는 어떤 개념 자체가 우리가 지난번에 인권 단원에서 배웠던 자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이랑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조금 더 기억에 오래 남게 하기 위해서는요, 교과서 100페이지에 있는 시민혁명 이후의 자유권 개념이랑 연결지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억의 장기화 포인트들을 잘 이해하셔서 학습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